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렌드 코리아 2020 내년도에 우리 사회의 거대한 그 소비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5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오늘 나머지 5가지 내년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 대두될 큰 트렌드 6번째는 뭐냐면 팬슈머입니다. 팬슈머는 뭐냐면 팬덤과 컨슈머가 합쳐진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팬덤이 생산활동, 소비활동에 굉장히 중요했죠.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하려면 팬층, 두터운 팬층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팬덤을 넘어서 이런 팬들이 단순히 팬, 좋아하는 기업, 좋아하는 제품, 브랜드,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아주 적극적인 그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이제 직접 참여해서 어떤 상품이나 브랜드, 스타를 키워내는 그런 아주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해서 소비에서 경험으로, 경험에서 관여하는 쪽으로 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크라우드 펀딩. 그 한마디로 덕투일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마디로 집중하고 있는 어떤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 그 분야에 내가 투자를 한다. 덕투.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또 다른 거죠. 주식 투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내가 그냥 하는 거라면, 이 크라우드 펀딩은 그 많은 이제 스타트업 업체들, 그 많은 어떤 업종, 그 방향 이런 거 하고 또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 물건의 특성,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나하고 너무 잘 맞는 것들을 내가 골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골라내서 거기에 나하고 가장 잘 맞는 것에 투자한다. 그리고 나도 관여하고 후원을 하겠다라는 개념. 아주 좀 굉장히 적극적인 소비자의 모습이 투영이 된 그런 투자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요즘 제품이나 회사의 서포터즈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제품이 나오면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해가지고 먼저 써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입소문을 내게 하고 해가지고 홍보에 아주 많이 활용도 하고요. 그리고 그 대학생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그냥 단지 이런 그냥 후기만 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도 피력하고 도움도 되면서 한다. 근데 이제 이런 팬슈머 활동의 원조는 뭐니 해도 이제 연예인 산업,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야말로 그냥 팬으로 그냥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와주기만 했던 그런 쪽에서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라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그러면서 내 목소리도 내고 하는 쪽으로 지금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 최근에 예를 하나 들면 프로듀스 101 프로젝트에 순위 조작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팬들이 관여해서 그 순위 조작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그 후보들을 따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모금 운동까지 해가지고 1억 원이라는 모금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들 홍보까지 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까지 하는 거예요. 돈까지 넣고 그러면서 본인들 자기 주장까지 하고 적극적인 이제 소비자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 이제 어떤 고객과 함께를 넘어서 고객에 의해 바이 커스터머 시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큰 트렌드 중에 하나다. 2020 메가 트렌드 중에 7번째 소비 트렌드는 특화 생존입니다. 특화 생존. 특화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이 얘기가 좀 남과 달라야 된다. 차별화돼야 된다. 전문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내년에 화두가 될 특화라는 개념은 이 차별화 전문화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면 차별화 전문화는 기준이 뭐냐면 나의 경쟁업체와 차별화. 그렇죠? 네. 남과 차별화. 이게 이제 방점에 찍혀 있었다면 이 특화라는 것은 뭐냐면 고객에 중점을 둬야 된다. 고객에.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특화 전략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핀셋 전략을 써라. 뭐냐면 고객을 명확하게 타겟팅해라. 아주 고객을 너무 넓게 잡지 말라.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분명히 망한다. 보다 좁게 타겟팅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하면서 예를 들면 왼손잡이 전문 상점, 66 사이즈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옷, 그다음에 5060 시니어들 두유, 수험생 전문 안마의자 이렇게 아주 작은 고객들을 명확하게 타겟팅해라. 그 다음에 현미경 전략. 그러니까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아주 깊게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전략을 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요즘 공유 오피스도요. 그냥 공유 오피스가 아니라 이런 세심하게 짜면 법조인들 전문 공유 오피스 이런 게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 쪽으로도 더 세분하면 속옷도 골프 전용 속옷 아니면 요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마스크도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골프 전용 마스크 이런 게 지금 생겨나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다음 전략은 컴퍼스 전략을 써라.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에 특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어떤 지역에서 컴퍼스 딱 대고서 원으로 딱 들어온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상품 전략을 써라.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 뭐 대림동 같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은행들이 이제 주말에도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다든지 요즘에 여대 앞에 편의점에는요, 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탈의실, 그 다음에 파우더룸까지 만든 그런 편의점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다. 컴퍼스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낚싯대 전략으로 특화해라.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를 낚싯대처럼 딱 뾰족하게 특화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미용실도 그냥 미용실이 아니라 드라이만 전문으로 하는 미용실 생겨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은 배달 전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게 유머예요. 유머.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마케팅과 홍보에 유머 코드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 서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홍보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거에 특화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객과 자기 자신에게 특화해야, 그래야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보편적으로 괜찮은 거에 집중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쪼개고 더 쪼개라. 이게 내년도의 큰 트렌드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트렌드는 58세대입니다. 58세대. 58세대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58은 영어의 약자.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그러니까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이에요. 5060 활기찬.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58년 개띠, 우리 사회에서 유명한, 많기도 하고, 그죠? 58년 개띠는 우리 그 베이비 부머를 대표하는 나이죠.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58이라는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제로 그 보석 58이 보석이 갖고 있는 모든 색깔을 다 띈대요. 그만큼 다채로운 특성을 갖고 있는 세대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50대, 60대하고 지금 50대, 60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50대, 60대는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옛날에 50대, 60대는 뭔가 좀 이제 한물 갔죠. 굉장히 좀 뭐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벌이도 시원치 않고, 또 소비에서도 많이 멀어졌고, 주목받지 못했던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50대, 60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봐도 지금 50대, 60대는 기본적으로 너무 젊어요. 너무 건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너무 스마트해. 50대, 60대들도 지금 폰을 너무 잘 다룹니다. 디지털을 뭐 20, 30대만큼 아니더라도 유튜브도 지금 너무 많이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교육받고 아주 스마트하고 돈도 많고, 그렇죠? 이런 이제 세대인 거죠. 이 세대들의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세대들의 특성을 조금만 더 얘기하면 지금 새로운 일자리에도 많이 도전한다. 50대, 60대. 근데 이 일자리에 도전하는 게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뤘던 꿈을 찾기 위해서 도전한다. 50대, 60대 유튜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가 생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한다. 여가 생활을. 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50대, 60대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잠깐의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취미 생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또 나에게 맞는 어떤 소비 생활도 하고, 그런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새로운 아주 중요한 소비 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많아요. 지금 50대, 60대는 예전 같지 않고 돈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봐도 뭐 50대, 지금 60대들도 옛날처럼 막 내 부를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꽉 쥐고 있죠. 많이 벌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소비 축이고,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실버 서퍼, 웹버족이죠. 그러니까 웹, 인터넷으로 하는 실버. 이거 웹에서 많이 구매하는 그런 실버족.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길거리에 앞으로 한 5년, 10년만 지나면 지금하고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10년만 지나면 길거리에요, 돈 많고 너무 젊고 건강하고 너무 많이 배우고 스마트하고 디지털 기기도 너무 잘 활용하는 이런 어떤 그 젊은 50대, 60대 분들이 길거리에 정말 많이 넘쳐날 것이다. 기업들은 이 세대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9번째 트렌드는 뭐냐면 편리성과 프리미엄이 합쳐진 겁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의 가장 큰 축의 하나는 뭐냐면 가성비였죠. 성능 대비 가격이 좋은 거. 근데 이제 앞으로 급격하게 변할 거라는 겁니다.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쪽으로. 근데 이 추구하는 프리미엄이 크게 세 가지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프리미엄이다. 두 번째는 노력을 줄여주는 게 프리미엄이다. 세 번째는 같은 값이면 성과가 극대화돼야 된다. 이 세 가지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쪽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줄여주는 쪽의 프리미엄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스마트 오더 같은 거죠. 이제는 가서 줄 서는 거 싫다. 그래서 폰으로 먼저 주문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바로 줄 서는 거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찾아가는 거.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같은 게 이제 그런 쪽이고요. 그리고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시간을 줄여주는 프리미엄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죠. 운전하면서 이제 운전만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만으로 아깝고 운전을 하면서도 책을 읽겠다. 오디오북을 통해서. 이거 시간을 줄여주는 행위의 일환이거든요. 각광받고 있고요. 노력을 줄여주는 프리미엄 상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심부름 서비스입니다. 심부름 서비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좀 편리함을 추구하겠다. 노력하지 않겠다. 거기에 그냥 비용을 쓰겠다.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심부름 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그 시장이 2,000원부터 이제 서비스가 이제 있다라고 하죠. 세탁물 막 찾아오고, 그다음에 뭐 어디 관공서 가가지고 뭐 하고 물건 붙이고 뭐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지금 심부름을 다 서비스하고 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거 공간에도 나타나죠. 조식 서비스가 탑재된 아파트.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조식 서비스가 있는 거죠. 아주 그 고급 아파트 중에 하나는 조식뿐만 아니라 중식, 석식까지 세 끼를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아파트 내에서.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 서비스 하는 건 이제 뭐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된 겁니다. 세 번째 프리미엄은 이제 같은 값이면 성과를 극대화해야 된다 해서 또 나타나는 분야가 헬스나 뷰티 쪽이라고 합니다. 헬스도 이제 내가 건강해지고 또 몸을 막 좋게 만들고 다이어트 하는 거 중요한데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싶지 않다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 그런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이왕이면 1시간 동안 하는 것보다는 20분 동안 해가지고 똑같은 성과가 나오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뷰티 시장에서도 막 이 제품 저 제품 다 쓰고 막 너무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가지 제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 같은 게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게 편리함, 편리한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생산 활동이다. 이게 이제 9번째 트렌드였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트렌드는요. 업글 인간입니다. 업글 인간. 업글은 업그레이드의 준말인데요. 지금 요즘 시대의 이제 젊은 세대는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세대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남과 비교해서 이기는 스펙이 중요하지 않고 어제보다 성장하는 오늘을 중요시하는 그런 세대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나 자신을 수련하고 공부하고 쌓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열심히 사는 거, 나를 성장시킨 거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 트렌드하고도 같이 맞물린다는 거예요. 요즘 새로 나온 신종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코노미입니다. 미코노미, 나를 중요시하는 경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요시하는 내 기준에 맞추는 소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성장시켜야 된다. 내 자신이. 이제 그런 소비가 활발해진다. 세 가지 분야가 커진다. 뭐냐면 몸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취미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몸 업글 차원에서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요즘 달리기, 엄청나게 지금 확대되고 있죠. 인스타그램 보면 이제 런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달리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닝크루. 한강 고수부지에 가면, 아니 뭐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단체로 막 10명, 20명, 30명. 요즘 추운데도 막 반팔 입고 뛰는 젊은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죠. 대세죠. 그 다음에 잘 달리는 연예인급이 된 사람들을 일컫는 런예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제 달리기뿐만 아니라 요즘 걷는 것도 많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쓴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이 아주 대단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아주 걷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닭꿈스쿨의 선생님들도 요즘에
4정거장, 5정거장 되는 거리를 절대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녀요. 1시간씩, 1시간 반씩, 2시간씩. 그 정도로 지금 걷는 게 대단히 대세가 되고 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대세다. 그 다음에 이제 취미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취미 업글. 그래서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과정이 뭐냐면 원데이 클래스. 내가 좋아하는 분야, 취미를 하루 만에 3시간, 5시간, 10시간 배워가지고 하루 만에 마스터하는 과정이 요즘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취미도 그냥 잠깐 스쳐가는 게 아니라 아주 딥하게 파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업글. 보다 많은 지식을 내가 쌓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그 게임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도 뭐냐면 그 게임은 거의가 아니라 모든 게임의 속성이 그 게임의 캐릭터가 성장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캐릭터는 망하는 거죠. 게임 캐릭터가 성장하지 않는 캐릭터의 게임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게임 속에서도 그럴진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 세계, 실생활에서 어떤 지식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또 신조어 중에 하나가 지식 힙스터가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독서 모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프리미엄 독서 모임, 트레바리 같은 그런 모임들도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업글 시대가 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1인 미디어가 지금 대세가 되면서, 과거에는 자본이 있어야만, 조직이 있어야만 뭔가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그냥 개인이라면, 모바일 폰 하나만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의 재능을 팔 수 있고, 나의 지식을 팔 수 있고, 나의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어떤 필수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코스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이제 성인들 대상의 이런 자기개발, 또 재테크 이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트렌드 코리아 책을 읽으면서 내가 다가오는 내년을 어떻게 맞아야 될지 아주 많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내년 2020년도에 우리 사회 중심이 될 10가지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냥 이 10가지 트렌드를 종합해가지고 한번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저는 나인 것 같아요. 나를 중요시한 나 자신을. 이제 어떤 세상을 중요시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을 중요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를요. 나가 중요시해지는 시대. 그리고 그 나가 이제는 하나도 아니고 여럿인 나. 디지털 세계가 점점 커지면서 그 여럿인 나가 되는 시대. 또 타인의 기준을 중요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중요시하는 만큼 타인도 존중하는 시대.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양성을 좀 더 존중해지는 그런 시대. 한마디로 하면 미가 가장 이 소비의 전면에 나서는 이제 그런 트렌드라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다가오는 트렌드를 누구보다 빨리 공부하고 접하고 연구하고 이런 트렌드 속에서 나는 어떤 기업 활동을 할 것인지, 생산 활동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소비자로 소비 활동을 할 것인지를 먼저 접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집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